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네릭이랑 이터레이터랑 데코레이터랑 타입 인퍼런스랑 하고 시간이 남으면 리액트로 된 프로젝트를 타입스크립트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해볼까 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할 대상은 여기에 올려놨어요. 이분한테 제가 양해가 아니라 부탁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이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젝트라 저는 포크를 떠서 이렇게 생긴 그 틱택토라고 하는 그 게임인데 이거 요새 리액트 예제할 때 많이 쓰신다 그래서 이게 구현되어 있거든요. 그냥 제가 구현하는 건 아니고 구현되어 있는 거고 이걸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바꾸는 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스를 미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그 아까 제가 사이트에 올려놓은 요 소스 포크 뜨셔서 보시면 되고, 원래 리덕스가 있는 것까지 할까 말까 했는데 리덕스가 있는 것까지 안 하고 그냥 리액트만 있는 걸로만 할게요. 소스가 되게 간단하게 그냥 하나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제네릭 먼저 할게요. 제네릭은 많이 써요. 제네릭 많이 쓰고, 그러니까 왜 쓰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따 확인할게요. 제네릭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마치 그 템플릿 라이브러리처럼 C++의 템플릿 라이브러리처럼 뭔가 타입을 변수로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는 무조건 스트링만 받는다고 할게요. 그때는 스트링만 나오는 걸로 하고, 이렇게 쓰면 스트링을 넣어서 스트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를 필요에 의해서 이제 똑같이 사용을 할 건데, 뭐 스트링을 안 넣고 넘버를 넣겠다 그러면은 사실 입력과 출력이 타입이 같기 때문에 이제 뭔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뭐 이게 수도 없이 많아지면 가장 편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겠죠. any를 넣은 다음에 any로 나오는 경우.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향하자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지향하기 위해서 타입을 이제 인자로 같이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사실 문법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꼬이면 좀 짜증나서 그렇지, 이렇게 요 가로를 넣고 어떤 타입을, 가상의 타입을 t라고 넣었을 때, 메시지를 t라고 넣었을 때 t로 빼겠다, 뭐 이 정도의 간단한 이제 함수를 만들면 어떤 타입을 넣더라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헬로우를 호출할 때 그냥 헬로우라고 쓰되 여기에 뭐 마크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인자로 넣은 t가 그 헬로우에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있는 t를 판단해서 리턴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 괄호 안에 들은 L을 타입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인자를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사실 타입이 어떻게 보면 추론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헬로우란 걸 두고 여기다 그냥 제가 스트링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스트링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뭐 여기다가 이렇게 넘버를 쓰면 얘는 이제 역으로 이 t를 스트링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인자가 틀렸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쉽고 간단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any를 이제 제네릭으로 바꾼다. any를 쓰지 말고 제네릭을 쓰면 장점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any로 하면은 any의 어떤 헬퍼라든가 도우미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데 얘는 그래도 제대로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엔 얘는 타입을 확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 얘를 이제 누르면 얘는 그 문자열의 내장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열의 내장 함수들이 아니라 넘버의 내장 함수들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없죠, 랭스가. any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 타입을 뭐 픽스해주는 다른 작업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사용하면은 더 낫겠죠. 실제로 제네릭은 좀 많이 쓰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직 제네릭은 이제 방금 전에 기본 형태로 했던 요런 헬로우 제네릭 뭐 이런 거고, 설명은 다 드린 것처럼 뒤에 걸 이걸 생략하면 마치 타입을 생략하고 대입을 할당할 때랑 똑같은 추론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생략하지 않고 익스플리시트로 지정을 하면 걔에 의해서 인자들이 판단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설명하기 전에, 그리고 어레이의 형태를 우리가 쓸 때, 어레이를 쓸 때 이렇게 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 말고, 아이고, 이렇게 썼죠, 어레이를.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또 쓰는 방법이 있었죠. const b는 어레이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아래 걸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제네릭 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어레이를 표현하는 두 번째 어레이 표현 방식은 제네릭을 이용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그래서 이번엔 제네릭을 이용해서 인자에다가 어레이를 매길 수도 있어요. 똑같이 쓰되. 그래서 똑같은 함수지만은 타입을 이제 제네릭으로 주고, 인자는 아까는 메시지였는데 이제 어레이 형태로 넣는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뭐 나오는 건 뭐든지 상관없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뭐 특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0으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예제를 쓰려고. 이런 식으로 이 앞에서 제네릭에 t를 넣었지만 t의 어레이 형태로도 쓸 수 있다 라는 방식이고, 네, 이것도 많이 쓰이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제네릭을 타입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때 펑션도 똑같이 인터페이스처럼 이렇게 타입을 구현할 수 있었는데 거기다가 제네릭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때에 따라서는 별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펑션의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했는데 얘가 실제로 어떤 펑션이 들어가도 그거를 타입을 제대로 비교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그냥 뭐라 뜨죠? 네, 이렇게 해도 오류가 딱히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별론 것 같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함수에서도 함수의 타입을 썼을 때 이런 똑같은 현상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제 사용은 알아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쓴 것처럼 return t를 설정하지 않아도 딱히 오류가 나지 않아요. 분명히 얘 타입을 만들었을 때 얘 타입은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 타입을 여기에 넣고 뭔가 구현을 했을 때 그 구현의 그 인터페이스 형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오류를 내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제네릭으로 클래스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은 펑션을 다뤘잖아요. 똑같이 맨날 쓰는 클래스에다 뒤에다 제네릭을 붙이는 거죠. t. 그래서 저는 프라이빗으로 네임의 타입을 t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이 이제 인자로 받을 때도 인자의 타입을 t로 하겠다. 그러면 네,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어 놓으면 제가 컨스트럭터 하는 애로 네임의 타입이 결정되겠죠. 그러면 마크라는 사람은 예제 때문에 만든 거니까 말이 하나도 안 되죠. 네임을 다른 타입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네임의 타입은 프라이빗 네임의 타입은 t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new person을 했는데 얘도 또 t를 지정하지 않으면 마치 그 인퍼런스 되는 것처럼 얘를 제가 넘버로 나는 이름을 꼭 넘버로 넣겠어 라는 의미겠죠 이건. 근데 여기다가 마크라고 넣으면 에러가 뜨는 요런 형태예요. 근데 요 형태보다는 네, 위의 형태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제네릭 타입을 설정하면 오류가 나요. 그거는 아까 펑션에서 제네릭을 썼을 때랑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네릭에다가 상속을 해볼게요. 제네릭 타입에 상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t의 타입이 특정하게 내가 하고 싶은 타입인데 좀 여러 개 그 중에 하겠다. 그러면 스트링이나 넘버의 유니온 타입으로 받겠다. 그럼 얘는 넘버 아니면 스트링밖에 안 되겠죠. 근데 여기다 폴스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엔 의미를 가져요. 지금은 별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멀티플 타입. 네. 이번에 이걸 다 지우고 제네릭을 하나 아니라 2개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3개, 4개, 5개도 쓸 수는 있죠. 그렇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T와 저는 K로 할게요. 제일 많이 쓰는 예제 타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K를 넣는 거죠. 이번엔 또 K를 받고 이름과 숫자형을 넣어주면
그럼 이제 age와 name의 그 타입이 내부적으로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밖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티플로 쓸 수 있다. 이게 뭐 하나하나 떼서 봤을 때는 딱히 어떤 뭐 메리트가 찾아야겠지만, 근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혹시 이거 보라고 했는데 보신 분 계시나요? 동영상 이렇게 키 오브 키워드랑 타입 알리아스랑 같이 쓰는 거, 그거의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타입 알리아스로 키 오브랑 엮어서 쓰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쓰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그 이렇게 하고 타입 알리아스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아무거나 이름을 붙일게요. 테스트는 키 오브 펄슨. 이렇게 하면 테스트가 뭘까요? 테스트의 타입은 키 오브를 갖다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얘는 타입 알리아스랑 같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입에 대한 얘기예요, 키 오브는. 그래서 이 키 오브 펄슨의 결과가 리터럴 타입의 유니온 형태로 나와요. 이제 막 복잡해지잖아요. 우리 기초 다 배웠으니까 좀 복잡한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의 타입이 뭐냐면은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면 name이나 age예요. 이 타입은 스트링의 리터럴 타입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타입이 name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트링 타입인데 스트링 타입이 매우 많잖아요. 그 중에서 딱 리터럴로 스트링. 무슨 얘기냐? 이 리터럴 타입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콘스트 할 때 봤잖아요. 콘스트 a는 뭐랄까요? name. 아, 미쳤네. 이렇게 하면 여기다 올리면 콘스트니까 name이라는 타입이 나오죠. 이게 그때 배웠던 name이라는 스트링 리터럴 타입이잖아요. 이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a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없잖아요. 왜냐? 리터럴 타입으로 고정이 딱 됐잖아요. 타입 자체가. 그래서 name이란 리터럴 타입과 마우스 올리면 age라는 리터럴 타입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요 이름과 요 이름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얘를 어디다 쓰냐? 그냥 쓰면 아무짝에 쓸모없죠. 얘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쓰기 위해서 다 지워버릴게요. 제네릭과 함께 결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자, get property 요런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 함수는 뭐냐면은 인자를 두 개 받아요. 하나는 그냥 객체, 그리고 하나는 키 이름을 받아요. 그렇게 했을 때 get property의 그러니까 value를 얻어오는 짓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return에 obj의 키가 키인 의 값을 얻어오면 되겠죠.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오브젝트와 키와의 관계를 규명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오브젝트는 그냥 오브젝트인 객체고 키는 그냥 스트링 타입의 키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이걸 검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는 에러가 이렇게 했는데 undefined가 나오겠죠. 왜냐면 나는 뭐 A란 오브젝트에 그 프로퍼티로 B를 꺼내고 싶은데 B가 존재하지 않다를 미리 컴파일 타임에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이름을 붙인 거죠. 룩업 시스템, 뭐 타입 룩업 시스템. 그러니까 타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이제 하되 그냥 여기다 바로 입힐게요. 여기다 제네릭을 쓰는 거예요. 제네릭을 쓰는데 타입을 두 개 쓰면 되겠죠. 하나는 오브젝트의 타입, 또 하나는 이 키의 타입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는 T, 하나는 K예요. 근데 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키는 K가 되겠죠. 근데 네, 좋습니다. 근데 K가 잘 생각해 보시면 K가 이 name literal 타입이거나 age literal 타입이면 돼요. 다른 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extend 해서 key of t 를 하시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t에 k 타입이 들어간 어떤 결과물의 타입이 나오겠죠. 그쵸? 그럼 진짜 이게 되는지를 테스트 해보면 되겠죠? 일단 하나 만들게요. person person 네, 이렇게 했어요. person이라는 애에서 이제 name을 꺼내오거나 person이라는 애에서 age를 꺼내오는 거겠죠? 근데 get property 함수에 하나는 앞에는 person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뒤에는 우리가 아는 거, 예를 들면 name 에러 안 나죠? 근데 모르는 거 뭐 name 1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프로퍼티를 꺼내 쓸 일이 컴파일 전에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 이미 오류가 나겠죠, 이 상태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제네릭을 알아야 되고, 타입 알리아스와 키오브의 결합을 알아야 되고, 이거 제네릭의 익스텐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해봤으니까 만약에 오류 나는 상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없다고 치면 오류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볼 수 있겠죠. 얘는 오류가 날 수가 없어요. 두 개의 관계를 모르니까. 똑같이 잽싸게 컨트롤 Z, 커맨드 Z가 돼요. get 프로퍼티가 아니라 set 프로퍼티를 해볼게요. set 프로퍼티는 그 파라미터에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그게 value 값이 들어갈 거예요. value 값이 이제 t의 k 타입이겠죠. 그리고 얘는 set이니까 void겠죠. 이렇게 하고 제가 스펠링을 틀렸나 보네요. value 이렇게 했을 때 set property person의 퍼포먼스 말고 person의 name을 바꿀게요. 예, 무리 없이 되고 이제 뭐 이상한 거 실수로 오타 났어. 그럼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잖아요, 사실은 하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텐데 이거보다 쉽게 돼 있진 않겠죠. 훨씬 어려운 형태로 뭔가 존재를 하겠죠. get 프로퍼티, set 프로퍼티, 혹은 뭔가 오브젝트와 키를 넣었을 때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게 있다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2.1에 나온 피처예요.